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정치사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을 건국할 당시 이성계는 신진사대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급진파 그리고 온건파로 나눠졌었죠. 이 급진파와 온건파들은 각각 승리한, 패배한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급진파는 중앙에 남았고 온건파는 지방으로 내려가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후학을 양성했었죠. 특히 급진파들은 중앙의 관리로 활약하면서 세조의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게 해준 이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권력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킨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공이 있는, 나이가 좀 있는 친구, 바로 훈구파로 형성되고,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후학을 양성해 나가면서 사림파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력이 굉장히 강했고 지방에 있었던 사림파는 권력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세조의 그 뒤에 왕이었던 성종 때 이 훈구파의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김종직과 같은 살인파들을 등용했죠. 어디에? 삼사에 등용해서 비판을 시켰죠. 자, 이 비판을 가만히 받을 수 없었던 훈구파들이 결국에 이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것을 우리는 사화라고 했었습니다. 사화를 통해서 결국 승리한 파는 바로 사림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이러한 안정적으로 후학을 양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사림파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 시기는 바로 선조 때였습니다. 이 선조 때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들이 정치적인 진출을 이어나갔죠. 그러나 이 살인파 친구들이 인사권에 굉장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자리를 두고 권력 다툼을 하게 되면서 동인과 그리고 서인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자리에 그런 역할들, 그런 권리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선조 때 당시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가고 그 아들이었던 광해군은 열심히 이 전쟁을 막아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랬었죠. 이 동인들은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정과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인들은 이 광해군과 굉장히 러브한 관계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북인들은 의병으로 활약하면서 광해군과 임진왜란 때 뜻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광해군이 왕이 됐을 당시에도 북인들과 함께 정치를 운영해 나가니 이를 비판하는 세력이 바로 서인과 남인이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인과 남인이 가만히 있지 않고 힘을 합쳐서 광해군을 몰아내니 그 사건이 바로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죠. 이 인조반정을 통해서 당시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광해군이 쫓겨나고 북인 또한 함께 몰락하게 되면서 역사 속에서 북인은 거의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는 바로 서인과 남인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인조반정을 일으킬 당시에 서인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서인이 중심이고 남인이 그 뒤를 잇는 이런 보조하는 방식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인과 남인 중심의 체제로 운영이 되다가 효종이 죽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인조, 효종, 현종과 관련된 가계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가계도에서 중심적으로 봐야 될 사람은 바로 효종, 그리고 효종비, 그 다음에 자의대위, 조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효종이라고 하는 국왕이 죽었기 때문에 상복을 입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조선의 법체계 질서상 상복을 몇 년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뿌리가 박혀 있고 이 성리학에 따라 예질서가 굉장히 중요해, 예법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효종이 죽었을 때 상복을 어느 정도 입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서인과 남인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서인 그리고 남인의 의견이 각각 달랐는데요. 이 서인과 남인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남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남인들은 지금 몇 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3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지만 효종이 둘째 아들이지만 왕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왕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정통성보다는 왕의 행동에 대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3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하지만 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대부의 논리에 따라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서인과 남인 간의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효종의 아들이었던 현종이 선택했던 것은 자연스럽게도 3년을 선택해야 아버지에 대한 정통성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당시에 힘이 셌던 서인들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서 이 효종이 죽었을 당시에는 바로 상복을 서인이 1년 입는 것을 주장한 걸 따르게 되면서 가장 국가에서 높은 그 조대비, 자의대비가 바로 상복을 1년 입게 되면서 서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으로 퍼져나갔던 그런 예송 논쟁, 예법과 관련된 논쟁은 그들 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해줬기 때문에 그들을 서로 진 팀을 죽이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인이 더 힘이 셌고 남이 좀 힘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있다 15년 정도가 흘러서 효종의 부인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상복을 입는 기간도 자의대비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자의대비가 어느 정도 상복을 입어야 되냐라는 걸 두고 남인과 서인이 또 주장을 하게 됩니다. 남인은 이번에 1년을 주장하였고 서인은 9개월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유는 거의 같습니다. 왕과 왕비, 왕이 사대부와 같은 논리냐 아니냐라는 논리, 그리고 나라의 그 여자로서의 가장 최고 지위를 누구로 봐야 되는 거냐, 이런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논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종이 이 남인이 주장했던 1년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번에는 상복을 1년 입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비가 죽었을 때 자의대비가 상복을 어느 정도 입어야 되는 거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예송논쟁이라고 합니다. 논쟁이라는 말은 알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예법과 관련된 이야기 싸움이었다. 그래서 예송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서인이 1년, 남인이 2차 때는 1년 주장하면서 승리했다. 그리고 이기려면 1년이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송논쟁이 끝나고 그 다음 왕에 올랐던 사람은 그 조선의 카사노바라고 불리는 숙종이었습니다. 이 숙종이 14살의 왕위에 올라서 이 정치판을 돌아봤을 때 신하들에 의해서 왕권도 좀 억눌리고 통제가 불가능한, 신하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억눌리는 구조, 이런 것을 보면서 숙종은 왕권 강화를 추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종 같은 경우에 당시에 서인, 남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인과 남인을 번갈아 가면서 당을 중심당, 그 다음에 보주당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하려고 하는 게 바로 판국이 되겠습니다. 바꿀 한자에 판국자가 되겠습니다. 당을 바꿔가면서 정치를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국은 총 3번 있는데요. 첫 번째 환국 같은 경우에는 경신환국이라고 합니다. 이 경신환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예송논쟁이 끝나고 남인이 득세했던 시기였는데요. 이 남인의 우두머리였던 이 허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티를 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기 위해서 천막을 빌려요. 당시 비가 왔거든요. 이 비가 오는 걸 피하기 위해 천막이 있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기름 천막을 몰래 가져옵니다. 이 기름 천막을 몰래 가져왔는데 숙종도 당시에 남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이런 파티를 한다고 하니까 비가 오니까 또 이 천막을 빌려주려고 했는데 이미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남인들을 정치에서 배제하는 선택을 하고 이 허목의 아들이었던, 허적의 아들이었던 허견을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서인에게 듣고 결국에 이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죽인 사건이 바로 경신환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배제당하는 남인이 내려가고 서인이 등용되게 되는 그 환국이 바로 경신환국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숙종의 첫째 부인이 천연두로 사망하고 인현왕후라고 하는 사람을 왕비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인현왕후 같은 경우에는 서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이
그 사랑에 빠졌던 궁녀가 있었으니 그 궁녀는 바로 그 유명한 장옥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관 출신으로 중인이었는데 이 굉장히 역관 출신으로서 부자였다고 해요. 근데 이 부자였던 그 장옥정의 아버지가 남인들을 지원해주게 되면서 남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인현왕후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6년 동안. 왜냐? 장옥정한테 빠졌어요. 그래서 장옥정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출생하게 됩니다. 이 자식이 출생하게 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숙종이 왕위에 오르고 16년 정도 그 다음 후계자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슬퍼했는데 이제 드디어 왕자를 출산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왕자를 태어난 지 2년도 안 돼서 왕세자에 앉힌다라고 통보를 해요. 그리고 한 중인 출신이었던 장옥정을 궁녀에서 최고 등급으로 올려주는 그런 파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남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남인을 이렇게 등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반대할까요? 서인들이 반대하겠죠. 이 서인들이 반대하니까 인현왕후가 당시 23살밖에 안 되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맛있는 약, 사약을 내려주고 유배를 보내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환국은 이 기사환국을 통해서 장희빈을 앉히고 왕세자 자리로 장희빈의 아들을 앉히니 이 사건을 바로 기사환국이라고 하고 이제 남인이 다시 올라가고 서인이 내려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희빈의 세상이 되고 인현왕후는 쫓겨나서 패서인이 돼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인현왕후의 몸종이었던 숙빈 최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숙빈 최씨와 사랑에 빠졌고 숙빈 최씨가 장희빈을 모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결국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3차 환국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서인들이 추진을 해요. 이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서인들이 추진을 하는데 당시에 서인들이 지금 남인과 숙종의 그런 말을 어기고 이런 반대운동을 추진했기 때문에 숙종이 오히려 이 서인들을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남인들이 하도 이 서인들을 아예 뿌리를 뽑아내자 이런 좀 짜모버 좀 넘치는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숙종이 화가 나서 남인을 정치에서 배제하고 서인을 다시 등용하는 갑술 환국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희빈을 내려요. 그리고 다시 인현왕후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갑술 환국을 통해서 서인들이 다시 올라가고 인현왕후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자, 그 다음에 뭐 천막 이런 것 때문에 당을 바꾸고 정치 중심을 바꾼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왕의 힘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단순히 여자 문제와 그런 천막 문제를 통해서 당을 바꾼다고 했을 정도로 숙종의 힘이 굉장히 환국을 통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담으로 이 장희빈이 결국에 인현왕후가 나중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숙빈 최씨가 모함을 하죠. 장희빈이 사당을 만들어서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플레이를 했다. 조사해봤더니 그게 나왔다.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려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서인에서 나왔는데 아니 지금 왕자까지 출산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아니야. 지금 이런 모함을 해서 지금 미친 짓을 했는데 죽여야 되지 않겠냐? 라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되는데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노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남인들도 뿌리 뽑고 장희빈도 죽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소론 같은 경우에는 에이 그래도 지금 왕자까지 출산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대접할 필요도 없고 남인들은 어느 정도 남겨놓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소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송의 결과 1차 서인이 이겼고 2차 남인이 이겼으며 환국의 세 차례를 거치면서 서인 썼다가 남인 썼다가 서인이 올라가는 이런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송과 환국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예송 같은 경우에 논쟁이에요. 서로 토론하다 보면 이기고 질 수 있어서 상대방을 뭐 죽이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는데 이 환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배제를 당하게 되면서 입지가 내려가기 때문에 서인이 아예 남인을 뿌리를 뽑고 이 뿌리 뽑은 거에 대한 불만을 품었으니까 남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서인들을 뿌리 뽑고 다시 서인들이 남인들을 뿌리 뽑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붕당이라고 하는 서로 견제하면서 성장하자라고 하는 목적보다는 이제 아예 한 당만 남고 나머지 당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붕당의 좋은 모습이 아예 나쁜 쪽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조선사회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은 이제 누론과 소론 남았는데요.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